신변입니다. 잡기입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정에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신변 잡기 전에 뭐였죠? 노변장기였죠. 노변장기. 그때도 노변입니다, 장기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장 기자니까 장기였고 이제는 잡식성 온갖 걸 다 한다고 해서 잡기입니다. 이런 거 제목 이렇게 짓고 한 번씩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우리 제작진 엄청 좋아합니다. 90년대 스타일. 예, 좀 보니까 옛날 사람 같더라고요. 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작진의 맞춤형으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작가님을 위해서 이동형으로 삼행시를 지어왔어요. 제가 운 띄워드릴까요? 네네. 근데 이거는 관상의 이정재 버전입니다. 아, 네. 성대모사까지 같이 하신다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재미없으면 이제 뒷감당을 하셔야 될 텐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러우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이보시오 관상가 양반. 동방 예의지국에 이 작가가 왕이 될 상으로 보이오. 형벌이나 안 살면 다행인 관상이로구만. 이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대한민국 최고의 그 퇴근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유, 나름 재밌는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제가 아침에도 YTN을 들었는데 아침 방송에서도 성대모사 하더라고요. 글쎄, 진행자분들이 직접.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셨어야 돼요. 방금은 저는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웃고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표정 연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삼행시 하느라고. 예,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한 거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른 라디오 진행자들은 뭐 읍소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상품도 준다 그러고. 맞아요. 뭐 성대모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성대모사 진짜 하나? 저는 깔끔하게 승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혹시라도 전화가 오게 되면 어제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보센터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YTN이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김학의 씨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YTN에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 말고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또 다른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다면 그건 김학의 전 차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작된 시점 또 장소 이것도 나왔는데 그 전에 그 윤중천 씨의 그 별장 거기서 찍힌 사진하고 이번 비디오 비교하니까 같은 곳 같아요. 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데 보면 거울이라든지 가구의 위치, 문의 위치가 딱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점이 그때 확인이 됐고요. 동영상 제작 시점은 2012년 10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찍힌 시점은 2006년이나 2008년 사이.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아마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계실 때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되고 있는데 2012년에 동영상을 제작을 한 거는 아마 그 무렵에 이 권모 씨하고 윤준천 씨가 무슨 관통 사건 또는 뭐 강간으로 구속을 서로 이제 하니까 성폭행이다, 강간이다, 뭐 아니면 이게 그 간통이다 이렇게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그 법정 공방 당시에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그 제작을 했던 사람은 편집을 했던 거죠. 편집한 사람은 윤중천 씨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YTN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법적 대응하겠다. 뭘 어떻게 법적 대응한다는 거죠? 김학의 전 차관 쪽 가족이라든지 이런 이쪽에서는 그 동영상은 내 얼굴이 아니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거는 절대 내 남편의 얼굴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면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근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보도를 해도 성립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을 보도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한 경우에는 이게 위법성이 조각돼서 형벌 처벌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변호사 같네요, 진짜. 관상가 양반. 지금 YTN 측에서도 방금 신유진 변호사 이야기처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굉장히 절묘했던 게 예를 들면은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보다는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분 얼굴이라든지 좀 그렇게 인식 가능했다면 이게 바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 보호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하게 피해자는 뒤를 돌아서서 네. 전혀 알 수가 알 없기 수가 때문에 없었고. 이 동영상은 입수를 했으면 반드시 공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YTN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이제 그 화면을 자세히 보면은 살색이 좀 많아요. 네, 살색 부분을 다 가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이게 상당히 그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좀 중요한 얘기만 하고 싶구나라 그쵸. 하려고 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은 그래요. 이게 국가수가 지난 2012년 자신이 아니라고 이미 감정 결과를 내놨는데 왜 이걸 나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수가 2012년에 감정한 것은 해상도가 낮은 거였죠. 그래서 그 감정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것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김학의 차관을 그냥 검찰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 물론 뭐 똑같이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뭐 지켜봐야죠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 보고 넘겼다는 화질이 좋은 것. 네. 경찰도 누가 봐도 김학이다라고 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본 것도 그 동영상 같은데. 네. 근데 당시 검찰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네. 하죠. 그렇죠. 총체적 부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지금에 와서 검찰은 경찰의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검찰의 뭐 경장을 기각을 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했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 모두 당시 청와대 요구에 그대로 납작 엎드렸던 겁니다. 예. 수사를 맡았던 네.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마찬가지고 당시 좀 적극적인 수사를 주장했던 사람들 모두 이후에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걸 볼 때 이것은 청와대 요구에 엎드렸던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들의 권력지향적인 모습이 그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열심히 수사하고 막 영장 신청하고 막 출국 제한 조치하고 그랬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갑자기 경찰청장을 딱 바꾸면서 네.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남의 막.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수사팀을 해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직접 지시를 하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걸로 덮은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자, 어쨌든 지금 재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윤중천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이 24명이다. 여기서 과연 몇 명이나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이상한 행동을 당했느냐. 이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다른 유력 인사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력 인사 밝힐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확인된 거로는 박모 경찰관, 당시 뭐 경찰 간부, 주요 간부로 알려져 있는데 박모 경찰관이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장 성접대 자리에는 거의 대부분 동참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경우만 해도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윤중천 씨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요 인사 드나든 주요 인사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렇게 협박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에는 가능하다, 뭐 혹시라도 가능한 뭐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랑 다르니까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뇌물 부분뿐만 아니라 특수강간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뇌물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특수강간 그 부분까지도 다 수사를 철저하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를 뭐 지금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수사를 다시 하게 되면 피해 여성에게 또 진술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피해 여성들이 또 나와서 증언을 할지 그건 또 중요한 문제일 테고 또 하나는 지금 김학의 씨가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4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고 혐의로 고삼이 옛날에는 같이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같이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피해자로 처음에 고소를 해서 피해자의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무고죄 피의자가 되니까 피해자로서의 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바꿔서 이제 무고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무고로 이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성범죄 사실이 전부 다 종결이 된 후에 그때 무고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무고라는 거를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자기 쇼를 하는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쇼를 한다고 보여져요. 이게 너무나. 그래서 쇼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뭐 YTN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이나 뭐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전략적 봉쇄 소송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명예훼손 소송까지는 아직 아닌데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 네. 막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네. 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한 WTO 무역 분쟁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겼다고요. 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던데.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질 거라고 다들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뭐 한 군데도 이길 수 있다,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도한 데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저는 정말 엄청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WTO 1심 판정에서는 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년 2월에가 네. 진 걸로 나왔는데 1년여 만에 이제 뒤집고 승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도록 금지한 것은 한국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이고 그게 특별하게 그 일본만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 이 WTO의 판정 결과입니다. 예. 재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2011년도에 일본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이 배출됐잖아요. 예. 2년 후에야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그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 28개 어종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조치를 내렸어요. 예. 사실은 뭐 그 농산물도 같이 했는데 정당한 조치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은 거기 어차피 방사능이 거기 그러니까.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수산물은 밖에 있는 건데 이걸 왜 하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일본이 그거를 DSB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1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정말 수산물에 이 방사능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국이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되지 내놓지 못한 않았다. 채로 바로 그냥 수입 금지 조치를 했다. 그럼 이거는 안 된다. 차별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1심에서 우리가 진 거죠. 네. 끝난 겁니까? 그럼 이제 2심 이겼으니까? 또 한번 WTO는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2심제예요. 우리나라는 네. 3심제지만 WTO는 네. 이제 2심제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고요. 이제는 이행의 단계만 남았는데 사실 이행의 단계라는 거는 이게 확정이 조치가 맞다라고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발표에 의하면은 항구적으로도 수입 금지 자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아주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계속 검사 보고서를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몇몇 어떤 변호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승소가 사실 당연했던 거다. 어떻게 보자면은 어떻게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해가지고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산물을 수입을 하라고 하는 그게 판정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 진 이유는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이 방사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물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은 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진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의도적으로 패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여기도 미치셨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말 내야 할 자료를 안 냈던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가지고 당시 뭐 그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료도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에서 한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면 혹은 피고가 제대로 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안 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에도 뭐 일본에 그 뭐 4번의 검사를 했고 4번 세슘이 검출됐는데 환경부는 그런 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담배를 엄청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그 담배에도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거를 조금 쉬쉬하는 그런 보도가 저는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겨서 다행이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신변 잡기는 이 소식 끝으로 마치죠. 아,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